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백선 등경이죠. 자,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협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무권대리행의 추이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맞죠? 따라서 일부에 대한 추이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죠. 2번. 무권대리행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의 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상대방은 선악불문하고 채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추인의 상대방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무권대리행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행에 의한 권리의 승계인도 할 수 있고요. 또 무권대리행에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무권대리인이 아무리 선이고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인 거죠. 따라서 4번. 무권대리인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가 됐어요. 무권대리인에게 고의과실이 없어요.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는 지면은 X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무권대리행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 효력이 없다. 맞죠? 이거는 좀 뭐가 잘못된 얘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19번입니다. 갑의 무권대리인이 병에게 갑수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고 그 병은 위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병은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죠. 갑에게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력 확답을 채고할 수 있고 맞죠? 그 기간 내에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확히 맞네요. 2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요. 자, 채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지만 철에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병은 을에게 한 매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맞네요. 3번. 갑이 정에게 승리이죠.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가능합니다. 자,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은 을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인 병에게도 할 수 있고 승계인은 정에게도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갑이 정에게 승계인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무권대리행에 대한 추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가능하죠.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고요.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겠죠. 따라서 추인 사실을 알게 된 병은 그에게 한 매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병은 무권대리에 관하여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을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선이이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아주 헷갈리죠? 여러분들 헷갈리면 초핵심 요약 정리에서 이 무권대리 부분을 한번 꼼꼼히 한번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20번입니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1번.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 뭔가요?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고요.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거 우리가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죠. 따라서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니까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한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서 이 권한, 기본 대리권은 종류불문이에요. 공법상 대리권이든 사법상 대리권이든 전혀 상관이 없고,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이죠. 자, 일상가사 대리권인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일상가사 대리권 인정될까요? 인정이 돼요.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혼이라는 것은 완전히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관습법상의 부부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법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도 적용이 돼요.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되고요. 이 일상가사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2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 대리권을 하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요. 꼭 무권대리인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권대리인이 아닌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안 했더라도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3번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권한에 의해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4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죠. 자,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인데 언제 선이 무과시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리행위시, 법률행위시거든요. 따라서 그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자, 3번 질문처럼 사자나 복대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소멸 후 복대인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갑의 부동산을 담보로 3천만 원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러면 요 대리는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이 있잖아요. 갑을 대리하여 병과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는 거죠. 그죠? 1번. 갑이 병을 상대로 을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하였지만 표시한 거죠. 실제로는 대리권 을에게 수여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한 면들이죠. 갑은 선이고 무과실인 병에게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책임을 진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을이 갑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고서 병가 5천만 원을 처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은 얼마를 빌릴 수 있냐면 3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데 실제는 얼마를 빌렸습니까?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유권들이고 초과된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뭐가 돼요? 무권 내린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죠. 따라서 병이 을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갑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책임을 진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갑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은 을이 선임한 복대리인 정의. 자, 그러면 이 을은 대리권을 부여받았죠. 임의 대리인이죠. 그럼 정은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네요. 병은 병으로부터 5천만 원을 처용했어요. 그러면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었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자나 복대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죠. 그죠?
따라서 복된 행위도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때문에 5천만을 처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의정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3천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은 권한 넘은 표현들이가 책임을 진다. O 맞는 질문인 거죠. 4번. 갑으로부터 이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은 을이 소비대차 계약 대신 병에게 갑을 대리인으로서 그 부동산을 매도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병이 을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요. 매도인의 행위는 차용의 별개이므로 갑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행위와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전혀 이질적이어도 비슷하지 않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매도 행위나 차용 행위는 별개 행위고 전혀 이질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이 X고 4번이 답인 거죠. 5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해질 때 대리행위 시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관찰을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언제입니까? 대리행위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 답은 뭐죠? 4번이죠. 저 문제가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출제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좀 사례를 분석하고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꼼꼼히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무효와 취소로 갑니다. 22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취소는 뭐냐?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죠. 다시 말하면 취소를 해야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3번.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죠. 4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 가능하고도 유효해요. 다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요. 그 효과가 과거로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유효하고 맞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 자,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면요. 책임 발생하지 않아요. 또 경매가 무효면 책임 발생하지 않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손해배상도 이행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5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 효과에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무효인 경우에는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유효해야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1번이죠. 23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자, 1번.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거 가능해요. 같이 기억할 것은 기한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요. 기한의 효력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1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X. 왜요? 조건 성취 효력은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1번.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거든요. 2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조건밖에 위반되면 당사자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고요. 보존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담보로 제공하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 만약에 조건부 권리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가등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걸 만약에 담보로 제공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정보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므로 담보 제공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기, 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백선 특강 들으면서 얘기를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해당 부분의 기본 강의를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정리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해당 부분의 초핵심 요약 강의를 가지고 같이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따라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럼 뭐죠? 불능 조건이죠. 그러면 불해조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맞는 질문이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상계는 단독행위고요. 상계와 같은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으므로 5번 상계 의사표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24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조건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2번 두 가지인데 정지 조건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다투는 사람이 입증하고요.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거든요. 자, 2번 정지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이 성취된 사실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 5 맞는 질문이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 불, 정무,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조건 없는 법률을 본다. X예요. 다시 말하면 신의 측에 말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조건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고요. 언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봅니까? 그러한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약정으로 추정한다. 맞는 질문인 거죠. 자, 기한이익 상실 약정은 뭐라고요? 원칙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약정입니다. 자, 이 문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4번 틀린 질문이니까 4번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24번까지네요. 전 25번까지 들었는데 다음 강의부터 이제 물권법에 관한 백선을 볼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해당하는 기본 강의를 보셔야 돼요. 이제는. 그죠? 근데 이해는 되지만 정리가 안 된다면 해당 부분의 초핵심 요약 강의 영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시면서 쫓아오면 됩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